시어머니, 이거요. 이번 달 생활비 5만 원짜리 10장이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찰싹 소리가 났어요. 돈다발을 던지듯 내려놓는 며느리의 손끝에서 경멸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동량젖을 주듯 시혜를 베푸는 듯한 그 태도. 68회를 살아온 김복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식 앞에서, 며느리 앞에서 이렇게 작아질 수 있다는 걸 이 나이에 처음 알았어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겨우 그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 한수진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아, 그리고 시어머니. 이번 달은 좀 빠듯해요. 아이들 학원비가 올라서 아껴 쓰세요. 50만 원. 서울에서 한 달을 살라고요. 복수는 돈을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제 한 달 값어치인가 봅니다. 평생 일하고 아들 키우고 손주까지 봐줬는데 이제 와서 죗값이 50만 원이라니. 하지만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 정민이 곤란해질까 봐요. 이 집에서 쫓겨날까 봐요. 갈 곳이 없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아파트 숲이 보였습니다. 이 번듯한 아파트에서 복수는 가장 작은 방 하나를 쓰고 있었어요. 원래 다용도실이었던 곳. 세탁기와 건조기를 거실로 옮기고 겨우 싱글 침대 하나 들어가는 그 방이 복순의 세계였습니다. 복순이 이 집에 오게 된 건 석 달 전이었어요. 충청남도 공주. 복수는 거기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 이상호와 작은 철물점을 했어요. 크게 번 적은 없지만 굶은 적도 없었습니다. 아들 정민이를 대학까지 보냈고 서울에서 취직시켰어요. 정민이가 결혼할 때 전세금도 보태줬습니다. 그때 통장에 있던 돈 거의 다 털어서요. 남편 상호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폐암이었습니다. 평생 담배를 피우더니 결국 그게 화근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혼자 남았습니다. 철물점은 이미 몇 년 전에 접었고 남은 건 낡은 집 한 채와 복순의 몸뚱이뿐이었어요. 혼자 사는 게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마당에 상추도 심고 이웃 할머니들이랑 경로당에서 화투도 치고 그런 대로 살만했어요. 그런데 올해 초 복순이 마당에서 넘어졌습니다. 허리를 다쳤어요. 병원에서 디스크라고 했습니다.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당분간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고요. 세수하는 것도 밥하는 것도 혼자서는 힘들었어요. 정민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좀 다쳤어. 허리를 다쳐서.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병원은 가셨어요? 정민이가 걱정하며 물었어요. 병원은 갔는데 당분간 혼자 있기 힘들다고 하더라고. 괜찮아. 이웃집 아주머니가 도와준다니까 걱정 마. 복수는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도 이른이 넘은 분이라 매일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다 또 넘어질까봐 무서웠어요. 며칠 후 정민이가 내려왔습니다. 엄마의 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집은 어둡고 냉장고에는 시든 배추 몇 포기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불 위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서울로 올라가세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삽시다.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며느리한테 패 끼치기 싫어. 여기서 괜찮아.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혼자 계시다 큰일 나면 어떡해요. 정민이가 사정했습니다. 한참을 실랑이 한 끝에 복순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짐을 쌀 때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는 거잖아요.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곳을, 마당에 피어있는 봉숭아를 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서울에 올라오니
며느리 수진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웃긴 웃었는데 눈이 웃지 않았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방 정리해뒀어요. 수진이 안내한 곳이 그 다용도실이었습니다.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붕 아래 있으면 됐으니까요.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게 시작된 겁니다. 처음 한 달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수진도 친절한 척은 했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손주들 재우는 것도 도와줬어요. 복수는 허리가 좀 나아지자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빨래 개기, 설거지, 청소,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폐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2달째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진이 대놓고 한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복순이 거실에 앉아 있으면 TV 리모컨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복순이 쓰는 화장실에 방향제를 잔뜩 뿌려놨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당신이 불편하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밤 복수는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다가 수진과 정민이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거야? 나 진짜 힘들어.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허리가 다 나으면 좀만 참아. 정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참긴 뭘 참아? 아이들 공부방 없어서 거실에서 공부하잖아. 시어머니가 그 방 쓰고 계시니까. 화장실도 공유해야 하고. 나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그래도 엄마잖아. 나도 안다고.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시어머니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국민연금 그거 받아서 뭐가 돼? 생활비는 우리가 다 대야 하잖아. 복수는 물컵을 들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가 짐이구나. 이 집에서 저는 짐이구나. 그날 밤 복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좁은 다용도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비참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 다음 날부터 수진의 태도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침마다 생활비 이야기를 꺼냈어요. 시어머니, 저번에 드린 카드 쓰신 내역 봤는데요. 과일 사시는 건 좀 줄여주세요. 요즘 과일이 얼마나 비싼데. 복수는 사과새 알 샀을 뿐이었어요. 손주들 먹이려고요. 아, 네. 미안합니다. 미안하긴요.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지는 차갑게 말하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수지는 화장품 회사에 다녔어요.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매달 화장품에 쓰는 돈이 복순의 한 달 생활비보다 많았지만 그건 본인 돈이니 할 말은 없었어요. 복순은 그때부터 더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과일도 안 사고 군것질도 안 하고 경로당에 가는 버스비도 아꼈어요. 걸어 다녔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손주는 둘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유진이와 1학년 시우. 아이들은 할머니를 좋아했어요. 특히 유진이가 할머니한테 잘 따랐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보여줄까? 그럼 보여줘. 우리 유진이가 뭘 그렸나? 유진이가 그림을 내밀었어요.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유진이, 시우.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작게 그린 할머니. 할머니도 있어. 유진이가 가리키며 웃었어요. 복수는 웃었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림 속 할머니는 가족들과 떨어져 구석에 있었거든요. 아이도 느끼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 집에서 어떤 위치인지. 시우는 아직 어려서 몰랐지만 유진이는 엄마의 태도를 슬슬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집에 살아? 할머니 집은 없어? 복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할머니 집이 좀 멀어서 그래. 잠깐 있다 갈 거야.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 때문에 우리 집 좁다고 했어.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복수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수진이 아이들 앞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구나. 그날 저녁 복수는 정민이를 불렀어요. 정민아, 내 어머니, 엄마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다시 공주 내려가면 안 될까? 정민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허리도 다 안 나으셨는데. 다 나았어. 이제 괜찮아. 어머니, 혹시 수진이가 뭐라고 했어요? 복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수진이 잘해줘. 그냥 엄마가 시골이 편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 사이에 금이 갈까봐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평생 그래왔습니다. 자기 소가리는 자기가 사귀는 거라고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정민이가 한참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세요. 제가 잘 해드릴게요. 정민이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정민이는 수진에게 강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집에서 수진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거든요. 맞벌이였지만 수진의 월급이 더 많았습니다. 그 집 전셋금도 수진 쪽에서 많이 보탰고요. 정민이는 그게 늘 미안하고 위축됐어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 수진이 또 생활비를 던졌어요. 50만 원. 복수는 그 돈을 들고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돈을 세봤어요. 정확히 50만 원. 한 장 한 장 셀 때마다 자존심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낡은 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통장. 복수는 그 통장을 꺼내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사실 복순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들도 며느리도 이 세상 누구도. 남편 상호는 평생 철물점을 하면서 아주 검소한 사람이었어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만 좀 피웠지 사치라고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장사하면서 모은 돈, 퇴직연금, 보험금. 상호는 죽기 전에 복순한테 통장을 넘겼어요. 여보, 이 통장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당신 노후에 쓰라고 모은 거야. 아들한테도 말하면 안 돼. 며느리가 알면 당신 함부로 대할 수 있어. 상호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수진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느꼈던 모양이에요. 결혼 전에 복순한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정민이 여자친구, 똑똑하고 능력 있는 건 좋은데 좀 차갑지 않아? 눈이 계산적이야. 복수는 그때 남편 말을 흘려들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정민이가 좋다는데 뭘 그러냐고. 남편의 통장 잔액. 복수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쳐서 한 달에 나오는 돈으로 최소한으로 살았어요. 그 통장은 정말 마지막, 진짜 마지막에 쓸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양원 갈 때, 아니면 장례비. 통장 잔액은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퇴직연금, 보험금, 30년 장사 모은 돈, 그리고 5년간의 이자까지. 복순의 손에 쥐어진 그 통장은 이 집에서 가장 무시받는 사람이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품고 있었어요. 복수는 통장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그날 오후 수진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콧노래를 불렀어요. 여보, 나 오늘 승진했어. 팀장 됐다? 정민이가 축하했습니다. 와, 정말? 축하해. 고생했다. 그치? 이제 연봉도 오르고. 올해 우리 좀 여유로울 수 있을 거야. 수진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복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나 이번에 핸드백 하나 살 거야.
팀장 됐는데 가방이 좀 그렇잖아. 얼마짜리? 250만 원. 정민이가 잠깐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수고했으니까. 사. 복수는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250만 원짜리 핸드백. 자기 생활비 5달치. 며느리는 가방 하나에 250만 원을 쓰면서 시어머니한테는 50만 원을 던지며 아껴 쓰라고 했어요. 마음이 쓰렸지만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접시를 닦으며 눈물이 나왔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유진이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친구가 놀렸어. 할머니 냄새 난다고.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복순이 거실에 있었어요. 수진은 복순을 흘겨봤습니다. 시어머니. 네. 시어머니, 혹시 향수 쓰시는 거 있으세요? 향수? 나는 그런 거 안 써요. 그러니까요. 냄새 관리 좀 해주세요. 아이가 학교에서 놀림당했어요. 복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할머니 냄새, 노인 냄새가 난다는 거죠. 수지는 대놓고 그걸 지적한 겁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조심할게요. 조심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주세요. 바디워시 드릴게요. 이거 써보세요. 수진이 내민 건 자기가 쓰다 남은 바디워시 반 통이었어요. 새 거를 사주는 것도 아니고 쓰다 남은 걸 내밀다니. 복수는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입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복수는 욕실에서 그 바디워시로 몸을 박박 문질렀습니다. 피부가 빨개질 때까지 늙은 냄새를 지우려는 것처럼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처량했어요. 주름진 얼굴, 마른 팔, 굽은 허리.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상우 씨, 나 어떡하면 좋겠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복순이 TV를 보고 있으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 전기세가 많이 나왔어요. 복순이 에어컨을 틀면 눈을 흘겼습니다. 시어머니, 저는 어차피 나가니까 에어컨 끄고 계세요. 선풍기 있잖아요. 복순이 장을 보고 오면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 이 두부 왜 이렇게 비싼 거 사셨어요? 마트표 1,000원짜리 있잖아요. 매일매일이 숨막혔어요. 복수는 점점 위축됐습니다. 거실에 나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냉장고 열기도 눈치 보이고, 화장실 갈 때도 발소리를 죽여가며 다녔어요. 정민이는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수진한테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한테 좀 잘해. 어머니가 요즘 기운이 없으셔. 수진이 정민을 쏘아봤어요. 내가 안 잘한다고? 밥 차려드리고 빨래 돌려드리고 생활비도 드리는데 내가 뭘 더 어떻게 해?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내가 이만큼 하는 거야. 국민연금 뭐 나온다고 그걸로 되겠어? 솔직히 시어머니가 계시면서 생활비 부담이 장난 아니거든. 정민이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아니, 일리가 있다고 스스로 세뇌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수진의 친정어머니가 집에 왔어요. 친정어머니 박영자 여사는 수진과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빠르고 계산적이고 자기 딸이 최고라는 확신에 찬 사람이었어요. 영자 여사가 오자마자 눈이 돌아갔습니다. 복순이 거실에서 손주들 숙제를 봐주고 있었거든요. 어머, 사돈 어른이 계셨어? 아, 네. 안녕하세요. 복순이 인사했습니다.
영자 여사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진한테 갔어요. 수진아, 시어머니가 아직 계시는 거야? 영자 여사가 속닥거렸지만 복순의 귀에 들렸어요. 허리가 아직 완전히 안 나으셨대. 에이, 움직이시잖아. 숙제도 봐주시고. 나 같으면 진작 요양원을 알아보지. 엄마, 그건 좀. 뭐가 좀이야. 네가 이 좋은 아파트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스트레스 받는 거 내가 얼마나 가슴 아픈데. 자기 집에서 편하게 살아야 할 나이에. 복수는 손주 숙제를 봐주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요양원. 그 단어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영자 여사는 거실로 나와 복순 옆에 앉았어요. 사돈어른, 건강은 좀 나아지셨어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요즘은 시니어 전용 주거시설도 좋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데가 많아요. 내가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노골적이었습니다. 당신 이제 나가라는 말을 예쁘게 포장한 거예요. 복수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영자 여사가 돌아간 후 복수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붉게 물드는데 복순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복순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공주집을 정리하고 요양원을 알아보자. 이 집에서 이렇게 눈치 보며 사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다고. 다음 날 아침 복순은 정민이에게 말했어요. 정민아, 엄마 공주 내려갈게. 더 있으면 수진이한테 미안하니까. 정민이 눈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제가 수진이한테 잘 말할게요. 아니야. 수진이 잘못이 아니야. 원래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복수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은 울고 있었어요. 정민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다음 달까지만 계세요. 제가 공주집 수리하고 다 준비해 놓을게요. 그래, 그러자.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만 더 참자. 한 달만. 그런데 운명은 그 한 달 안에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수진이 아이들 서류를 정리하다가 복순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복순은 경로당에 가고 없을 때였어요. 수진은 아이들 예방접종 기록을 찾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그러다가 손에 뭔가가 잡혔습니다. 낡은 통장이었어요. 수진은 호기심에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잔액을 봤어요. 3억 8천만 원.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통장을 2번, 3번 확인했어요. 숫자가 맞았습니다. 3억 8천만 원. 뭐야 이게? 수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시어머니한테 이런 돈이 있었다고? 국민연금 푼돈이나 받는 줄 알았는데? 퇴직금도 없고 재산도 없는 줄 알았는데? 3억 8천만 원이면 이 아파트 전세금 보태고도 남는 돈이잖아. 수진의 머릿속에 지난 석 달이 스쳤습니다. 자기가 한 말, 한 행동. 50만 원 던지며 아껴 쓰라고 한 것. 과일 사지 말라고 한 것. 할머니 냄새 난다고 한 것. 에어컨 끄라고 한 것. 요양원 이야기. 3억 8천만 원을 가진 사람한테 50만 원을 시혜처럼 던졌어.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부끄러움인지 충격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를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복순이 돌아왔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오다가 자기 방문이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수진을, 수진의 손에 들린 통장을. 복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통장을 든 손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어요. 수진에게서 통장을 가져갔습니다. 말없이. 그리고 통장을 품에 안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그 돈이 남편이 남겨준 거예요. 복순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거예요. 단 한 번도 안 쓰고 모았어요. 나 늙어서 누구한테 폐 안 끼치려고. 요양원 가게 되면 그때 쓰려고. 수진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수진 씨. 복순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흔들림 없는 눈이었어요. 내가 이 집에 와서 당신한테 밉보인 거 알아요. 당신이 힘든 것도 알아요. 좁은 집에 시어머니가 와서 눈치 보이고 생활비 부담도 되고 다 이해해요. 수진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수진 씨, 나도 사람이에요. 68 먹었어도 자존심이 있어요. 당신이 50만 원 던질 때마다, 과일 사지 말라고 할 때마다, 냄새 난다고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아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 돈 있으면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복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래요? 돈 있다고 말하면 대우가 달라지나요? 그게 더 서글픈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는 세상이잖아요.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어깨가 심하게 떨렸어요. 복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방을 나갔습니다. 수진을 그 방에 두고요. 거실에 나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비밀이 들통난 건 복순도 예상 못한 일이었지만 오히려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이가 퇴근했을 때 집 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수진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복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민이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정민을 안방으로 끌고 갔어요. 여보, 시어머니한테 3억 8천만 원이 있어. 뭐? 정민이도 놀랐습니다. 통장 봤어. 시아버지가 남기신 돈이래. 퇴직연금이랑 보험금이랑 모은 돈. 3억 8천만 원. 정민이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응. 정민이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그만큼의 돈을 남겨놓으셨다고. 어머니한테. 아들인 자신한테는 말하지 않고 어머니가 왜 말을 안 하셨을까? 정민이가 중얼거렸어요. 몰라. 근데 여보. 수진이 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잘못했어. 시어머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수진이 또 울기 시작했어요. 50만 원 던지면서 아껴 쓰라고 했어. 과일도 사지 말라고 했어. 냄새 난다고 바디워시도 줬고 에어컨도 끄라고 했어. 근데 시어머니가 우리보다 돈이 더 많았던 거야. 3억 8천만 원이나 있으면서 한 번도 안 쓰고 참고 계셨던 거야. 정민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아, 돈이 없었어도 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됐어. 처음으로 정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돈이 있으니까 미안한 거야? 돈이 없었으면 괜찮았던 거야? 수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시어머니한테 돈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함부로 한 거잖아. 돈 없는 늙은이니까 이 정도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 거잖아. 수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민이 맞았으니까요. 정확히 그랬으니까요. 나도 잘못했어. 정민이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당하시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말 못했어. 당신 눈치 봐서.
내가 비겁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밤, 거실 너머 복순의 작은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을 때 식탁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김치. 시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차렸어요. 복수는 놀랐습니다. 석 달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어요. 이게 무슨... 앉으세요. 수진이 의자를 빼며 말했어요. 복순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수진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네. 죄송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깊이. 제가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돈 때문이 아니에요. 통장 보기 전부터 제가 잘못한 거예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복수는 놀라서 수진을 바라봤어요. 어젯밤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 시어머니가 오시니까 제 공간이 줄어드는 것 같고 돈이 더 드는 것 같고 그게 싫었어요. 근데 그게 핑계였어요. 사실은 제가 이기적이었던 거예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50만 원짜리 가방은 아무렇지 않게 사면서 시어머니한테는 과일 하나 사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복수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의 말을 들었어요. 시어머니, 그 통장 돈 쓰세요. 시어머니 돈이에요. 시어머니가 쓰셔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생활비도 제대로 드릴게요. 아니, 생활비가 아니라 당연히 같이 쓰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복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복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 씨, 그 돈은 아직 쓸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생활비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이 집에 와서 깨달은 게 있어요. 돈이 있어도 없어도 늙으면 자식한테 짐이 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짐이어도 괜찮다는 걸 알려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복순이 말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있어요. 가족은 짐을 나눠지는 거다. 무거운 짐도 같이 지면 가벼워진다. 나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흔들렸어. 수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복수는 한참을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이 그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과 매끈한 손이 맞잡혔습니다. 근데 수진 씨, 네, 된장찌개 간이 좀 짜요. 수진이 픽 웃었어요. 복순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그 집에 웃음소리가 났어요. 그날 저녁 정민이가 퇴근하고 왔을 때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순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유진이가 할머니 무릎에 기대 TV를 보고 있었고 시우는 바닥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복순에게 물었어요. 시어머니, 잡채에 시금치 넣을까요? 시금치 빼고 할까요? 시금치 넣는 게 맛있지. 아이들은 시금치 싫어하면 빼주고. 아, 맞다. 유진이 시금치 싫어하지. 유진이 것만 빼면 되겠다. 자연스러운 대화였어요. 정민이는 현관에 서서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여보, 왜 거기 서 있어? 들어와. 수진이 불렀습니다. 정민이는 웃으며 들어왔어요. 아빠. 시우가 달려왔습니다. 정민이가 시우를 안아 올렸어요. 어머니,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그래, 그런가. 복순이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 주말
수진이 말했어요. 시어머니, 저랑 같이 옷 사러 가요. 가을옷 하나 해드릴게요. 됐어. 옷이 뭐가 필요해? 시어머니 가요. 저도 시어머니랑 같이 쇼핑해보고 싶어요. 복수는 어색했지만 따라 나섰어요. 백화점에 갔습니다. 수진이 복순에게 이것저것 대보며 골라줬어요. 시어머니, 이 색이 잘 어울리세요. 한번 입어보세요. 이거 비싸지 않아? 시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사드리는 거예요. 복수는 피팅룸에서 새 옷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낯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새 옷을 입는 거였어요. 거울 속 자기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어깨가 펴진 것 같았어요. 피팅룸을 나오자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시어머니 예쁘시다. 그 한마디에 복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예쁘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이 늙은 게 뭐가 예뻐. 진짜예요. 시어머니 피부가 좋으세요. 시골에서 공기 좋은데 사셔서 그런가. 수진이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복수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 말했어요. 시어머니, 다음 달에 아이들 학교 참관 수업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할머니가 오시면 유진이가 좋아할 거예요. 내가 가도 돼? 당연하죠. 가족인데. 가족.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들린 건 오래간만이었어요. 그런데 변화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의 친정어머니 영자 여사가 다시 전화했어요. 수진아, 시어머니 요양원 알아봤어? 내가 좋은 데 하나 찾았는데. 수진이 전화를 받으며 복순을 힐끔 봤어요. 복순은 거실에서 손주들과 있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 그냥 우리 집에 계실 거야. 뭐? 왜? 지난번에 힘들다고 했잖아. 생각이 바뀌었어. 에이,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 때문에 네가 고생하는 거 내가 보기 싫어서 그래. 엄마, 시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야. 나한테 신경 써줘서 고마운데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친정어머니와의 관계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건 지켜야 할 선이었습니다. 복수는 수진의 전화 내용을 들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이 모두 식탁에 앉았을 때 복순이 입을 열었어요. 정민아, 수진 씨, 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복순이 통장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아빠가 남긴 거예요. 평생 모은 돈이에요. 정민이 통장을 열어봤어요. 잔액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3억 8천만 원.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맡기고 간 거야. 정민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중에서 2억은 너희 줄 거야. 네. 전세 만기 다가오잖아. 2억이면 전세금 올려도 되고 아니면 대출 갚는 데 쓰든지 아이들 학비로 쓰든지. 수진이 손사래를 쳤어요. 시어머니 안 돼요. 그건 시어머니 돈이에요. 내 돈 맞아. 내가 쓰겠다는데 말리지 마. 복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머지 1억 8천은 내가 갖고 있을 거야. 내 노후에 쓸 거예요. 이 돈으로 눈치 안 보고 살 거야. 정민이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복순이 웃었습니다. 장난기 섞인 웃음이었어요. 하나, 내 방 좀 넓은 데로 옮겨줘. 다용도실은 이제 질렸어. 수진이 울면서 웃었어요. 당장 아이들 방이랑 바꿀게요. 아이들은 거실에서도 자거든요. 둘, 나 과일 좀 맘대로 사 먹게 해줘. 사과를 좋아하는데 3달 동안 참았어. 시어머니,
앞으로 과일 매일 사다 드릴게요. 수진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어요. 셋. 이게 제일 중요해. 복순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밥 먹을 때 핸드폰 좀 내려놓자.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그게 제일 비싼 거야. 식탁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정민이가 먼저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진도 따라했어요. 할머니, 나도. 유진이가 만화 보던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우도 따라했어요. 복수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이 순간이 3억 8천만 원보다 값진 거라는 걸 복수는 알았어요. 그 뒤로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복순의 방이 바뀌었어요. 아이들 방이었던 곳으로요. 햇빛이 잘 드는 방이었습니다. 수진이 커튼도 새로 달아줬어요. 복순이 좋아하는 꽃무늬로. 복순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챙겼어요. 수진이 출근 준비하는 동안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는 복순이 끓여야 제맛이었거든요. 수진은 퇴근하면 과일을 사왔어요. 사과, 배, 귤. 복순이 좋아하는 것들로. 시어머니, 오늘 사과 맛있는 거 있었어요. 어머, 또 사왔어? 안 사와도 되는데. 맛있으니까요. 일상이 달라졌어요. 크게 달라진 게 아니라 작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수진이 복순에게 말할 때 존댓말을 좀 더 정성스럽게 쓰게 된 것. 복순이 거실에 나와 자유롭게 TV를 보는 것. 아이들이 할머니 방에 와서 놀다 가는 것. 어느 저녁 유진이가 또 그림을 그렸어요.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한가운데 있었어요. 가족들이 할머니를 둘러싸고 있는 그림. 할머니, 이번에는 할머니가 가운데야. 유진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복수는 그 그림을 보며 울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매일 볼 수 있게. 어느 날 밤 정민이가 복순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왜 저한테 안 말하고 어머니한테만 통장을 맡기셨을까요? 복순이 웃었어요. 너 아버지가 그랬어. 아들한테 돈 맡기면 며느리한테 다 뺏긴다. 마누라한테 맡겨야 안전하다. 너 아버지가 사람 볼 줄 알았어. 정민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다 아셨구나. 너 아버지가 바보 같아 보여도 눈이 밝은 사람이었어.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요? 복순이 먼 곳을 바라봤어요. 여보,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는 건 슬픈 거야. 하지만 세상이 그러니까 최소한 당신만큼은 비굴하게 살지 마라. 그 말을 했어. 정민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너도 힘들었잖아. 부부 사이에서 끼어서. 복순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40이 넘은 아들이지만 복순에게는 여전히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깊어가고 어느덧 첫눈이 내렸어요. 일요일 아침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복순이 끓인 된장찌개, 수진이 만든 계란말이, 유진이가 도와서 만든 주먹밥. 식탁 위에는 핸드폰이 하나도 없었어요. 할머니, 주먹밥 맛있어? 우리 유진이가 만든 건 뭐든 맛있지. 나도 만들었어. 시우가 투덜댔어요. 모두 웃었습니다. 수진이 복순에게 말했어요. 시어머니, 이번 주말에 친정어머니가 오시는데요. 복순이 살짝 긴장했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잘 말할게요. 걱정 마세요. 수진이 복순의 손을 잡았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가족이라는 거 제가 제대로 말할게요.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든든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서울의 아파트 숲 위에 소복이 쌓이고 있었어요. 복순은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상호 씨,
당신이 남겨준 게 돈만이 아니었어. 당신이 남겨준 건 내 자존심이었어. 3억 8천만 원. 그 돈이 가져온 건 물질적 여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거울이었어요. 수진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만든 거울. 가족이 서로를 돌아보게 만든 거울. 하지만 복수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변화는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걸. 수진이 진심으로 반성했기 때문이라는 걸. 정민이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라는 걸. 돈이 있든 없든 사람은 사람답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늙었든 젊었든 벌이가 많든 적든. 그게 가족이고 그게 사람 사는 거니까요. 오늘도 복수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요. 수진이 퇴근하며 시어머니, 저 왔어요. 하고 인사합니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복순에게는 기적 같은 하루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복순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공주에서 남편이 운영했던 철물점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서는데 그 땅에 대한 보상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복수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이야기가 또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먼저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좀 더 들려드릴게요. 통장이 발견되고 화해가 시작된 후에도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한 번에 완전히 바뀌지는 않는 법이니까요. 수진의 친정 어머니 영자 여사가 그 주말에 찾아왔어요. 수진이 미리 전화로 이야기했지만 영자 여사는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한테 돈이 있으면 뭐가 달라지는 거야? 돈 있다고 같이 사는 게 편해지는 건 아니잖아. 거실에서 영자 여사가 말했어요. 복수는 방에 있었지만 들렸습니다. 엄마, 돈 때문에 달라진 게 아니야. 내가 반성한 거야. 반성은 무슨? 네가 뭘 잘못했다고.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나 솔직히 말할게. 나 시어머니한테 진짜 못되게 굴었어. 생각하면 얼굴이 뜨거워.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당했으면 어땠겠어? 영자 여사가 멈칫했어요. 내가 늙어서 돈도 없이 엄마 집에 신세지러 갔는데 엄마 며느리가 나한테 다용도실 주고 과일 사지 말라고 하고 냄새 난다고 하면 엄마 기분이 어떻겠어? 영자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 그동안 시어머니를 사람으로 안 본 거야. 돈 없는 짐으로 본 거야. 그게 부끄러워서 못 견디겠어.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영자 여사도 눈이 붉어졌습니다. 수진아, 엄마 앞으로 시어머니 이야기는 나한테 맡겨. 내가 잘할게. 엄마는 걱정 마. 영자 여사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복순이 부엌에서 차를 내오고 있었어요. 사돈어른, 차 한잔 하실래요? 복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자 여사는 복순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감사합니다, 사돈어른. 영자 여사가 차를 받아들었어요. 두 할머니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 속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있었어요. 영자 여사가 돌아갈 때 현관에서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그동안 제가 신뢰가 많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복순은 놀랐지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딸 걱정하는 엄마 마음이 다 그렇죠. 그 한마디에 영자 여사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복순에게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에서 한 어르신이 복순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김복순 씨 아니세요? 공주에서 오신?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 기억 안 나세요? 충남여고 동창
이정옥이에요. 복순이 놀라서 눈이 커졌어요. 이정옥.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 졸업 후 연락이 끊겼던 그 정옥이. 세상에 정옥아? 두 할머니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 여기 산다고? 나 이 아파트 옆동에 사는데. 정말? 내가 아들네 집에 와 있거든. 얼마 안 됐어. 어머, 그럼 자주 보자. 나도 아들네 집이야. 정옥도 사연이 있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다가 아들네 집에 온 지 2년째라고 했습니다. 너도 며느리 눈치 보이지? 정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솔직히 처음에 많이 힘들었어.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나도 그래. 근데 알겠더라. 눈치 보여도 가족이 곁에 있는 게 혼자 사는 것보다 나아.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옥의 말이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경로당에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화투도 치고 산책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했습니다. 복순의 일상에 활기가 돌았어요. 집에 돌아오면 표정이 밝았습니다. 수진이 그걸 보고 좋아했어요. 시어머니, 요즘 기분 좋아 보이세요. 경로당에서 친구 만났어. 고등학교 동창인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더라고. 정말요? 잘 됐다. 친구 만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수진이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퇴근할 때 떡을 한 상자 사왔습니다. 시어머니, 이거 친구분이랑 나눠 드세요. 경로당에 갖고 가세요. 복수는 며느리의 그 마음에 또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하루는 유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나서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숙제가 우리 가족 소개래. 할머니도 넣을 거야. 그래, 할머니도? 응, 할머니는 우리 집에서 제일 요리 잘하는 사람이라고 쓸 거야. 복순이 웃었어요. 할머니가 뭘 잘하겠어. 된장찌개. 할머니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유진이가 외쳤어요. 시우도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이라고 쓸 거야. 복수는 두 손주를 안았어요. 이 작은 몸들이 뿜어내는 온기가 복순의 늙은 몸 전체를 감쌌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힘이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어느 저녁 정민이가 퇴근하고 조용히 복순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사가 다음 주인데요. 알지. 잊을 리가 있겠니? 올해는 우리 집에서 지낼까요? 수진이가 하자고 했어요. 복수는 놀랐습니다. 작년까지 수진은 제사에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수진 씨가? 네. 아이들한테도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주고 싶다고요. 복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사날 수진은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복순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전을 부치며 복순이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이 전을 좋아했어. 특히 김치전. 바삭하게 부쳐야 한다고 맨날 잔소리했지. 수진이 웃었어요. 시아버지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몇 번 뵙지 못해서. 순한 사람이었어. 말이 없고 성격이 느긋하고 화를 거의 안 내는 사람이었어. 대신 한번 화나면 무서웠지. 시어머니랑 닮으셨네요. 나는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참는 거야.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고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 진한 석 달의 아픔이 녹아들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복순이 남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할아버지가 할머니 좋아하셔서 매일 장미꽃을 가져오셨대? 유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장미는 아니고 들꽃이었어. 공주의 들꽃이 많았거든. 퇴근하면서 꼭 한 송이씩 꺾어왔어. 복순의 눈에 그리움이 서렸습니다. 멋있다, 할아버지.
정민이도 아버지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어요. 알고 있던 이야기도 있었고 처음 듣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통장 맡기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정민이 물었어요. 복순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다.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 돈이 있으면 당신은 누구한테도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된다. 그게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렇게 말했어.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셨네요. 좋은 사람이었어. 다만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었지. 정민이 너도 아버지 닮아서 표현을 못해. 정민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저도 아버지처럼 될게요. 말은 못해도 마음으로는요.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말로도 해. 사람은 말을 해야 아는 거야. 복순이 정민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 씨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입 밖으로 내. 나랑 아빠는 그걸 못해서 후회했어.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밤 정민이 처음으로 수진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수진이 놀라서 정민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니가 말로 해야 안다고 하셔서. 수진이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여보. 그리고 이제 그 전화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공주에서 온 전화. 남편이 운영했던 철물점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서는데 그 땅이 복순 명의로 되어 있어서 보상 이야기를 하러 연락했다는 거였어요. 복순은 그 땅을 잊고 있었습니다. 철물점을 접고 나서도 땅은 그대로 놔뒀거든요. 상호가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요. 보상 금액이 꽤 컸어요. 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복수는 이 이야기를 가족에게 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비밀은 없기로 했으니까요. 저녁 식탁에서 복순이 말했습니다. 정민아, 수진 씨, 할 이야기가 있어. 네, 어머니. 공주 철물점 자리 땅 있잖아. 거기 개발된다고 보상 이야기가 왔어. 정민이 눈이 커졌어요. 보상이요? 응. 금액은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꽤 된대. 수진이 손을 내저었어요. 시어머니, 그건 시어머니 땅이에요. 시어머니가 결정하시면 돼요. 복순이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결정 안 할 거야. 가족이니까 같이 의논하자. 그 한마디에 식탁의 분위기가 따뜻해졌어요. 정민이 말했어요. 어머니, 뭘 하고 싶으세요? 어머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복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에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복순의 눈에는 무언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 하고 싶은 거? 글쎄, 평생 남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 뭔가 해보고 싶어. 뭐요? 공부. 나 한 번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시집 가서 글 쓰는 것도 배워보고 싶고 그림도 배워보고 싶어.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시어머니, 근처에 문화센터 있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정말? 네. 서예반도 있고 수채화반도 있고. 시어머니 취미 찾으시면 정말 좋겠다. 복순의 눈이 빛났어요. 68이 새로운 시작이라니.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늦지 않았구나. 유진이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나도 같이 그림 배울래. 우리 유진이가? 좋지, 같이 배우자. 할머니랑 나랑 누가 더 잘 그리나 시합하는 거야. 온 가족이 웃었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작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 이 창밖을 보며 울었던 날이 떠올랐어요. 같은 풍경인데 지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품 안의 통장을 꺼내 한 번 더 만져봤어요. 상호 씨, 당신 말이 맞았어.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는 건 슬픈 거라고 했지. 근데 있잖아. 나는 이제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대접받고 있어. 복순이 빙그레 웃었어요. 고마워, 여보. 이제 나도 좀 살아볼게. 나를 위해서. 창밖에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춥지만 복순의 마음은 이제 따뜻했어요.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가는 걸 바라보며 복순은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오랜만에요. 아주 오랜만에 내일이 기대되는 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돈이 있으니까 해피엔딩이지. 돈 없으면 어쩔 뻔했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복수는 알고 있었어요. 돈이 바꾼 건 며느리의 태도가 아니라 가족이 서로를 들여다보는 계기였다는 걸. 그 통장이 없었어도 수지는 언젠가 깨달았을 거예요. 다만 조금 더 늦었을 뿐.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늙은 부모를 대하는 마음. 가족을 가족으로 보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다용도실도 궁전이 되고 그 마음이 없으면 궁전도 감옥이 됩니다. 복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주 땅 보상 이야기도 있고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친구 정옥이와의 우정도 더 깊어질 거고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눈 내리는 서울의 밤, 복수는 오늘도 웃으며 잠이 듭니다. 문득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거였어요. 바로 옆방에 있는 수진이. 시어머니, 내일 아침은 제가 일찍 일어나서 차릴게요. 시어머니는 푹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 복수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세상에 문자 한 통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